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과거가 참 그립죠. 그죠? 근데 과거가 그리워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실체가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다가오는 미래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머릿속에서 그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존 공간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여기가 모여가지고 삶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없으면, 여기 지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집중하시고 또 감사해 하시고 또 즐기세요. 즐기세요. 그 순간을 즐길 줄 모르면 인생을 즐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오늘은 여러분들 그 호흡 명상에 대해서 선을 보일 텐데 이 호흡 명상인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현재 일어나는 자기 숨을 느끼고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생각을 불어넣으면은 그게 호흡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과거부터 이 호흡 명상을 해왔어요. 그때는 명상이라는 표현을 안 했죠. 명상이라는 표현은 서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의식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의식호흡.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숨을 쉬는데 이걸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버리면은 2만 번 숨을 쉬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숨을 쉬면서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낍니다. 그걸 의식호흡이라고. 그 호흡을 느낀다는 것은 호흡이 일어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를 쳐다보고 현재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찰력을 얻고 몸을 이완시켜 건강을 회복하고 이게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애플 스티브 잡스 그분은 항상 그 구상을 하기 전에 고요하게 명상으로 어떤 지혜를 얻죠. 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나 또 각종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이 명상이 아주 필수 과목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편안하게 마음을 이완시켜 한번 앉아보세요. 편안하게 자세를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주세요. 지그시 감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으세요. 머리를 텅 비우세요. 머리를. 자, 몸의 긴장을 풉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을 쭉 해소시킨다는 이미지를 그리세요. 이미지. 긴장이 머리에서 발끝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몸에 휴식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몸 전체 근육에 긴장을 해소시키세요. 어깨, 목, 팔, 손가락 끝까지 쭉 앞쪽으로 배 부분, 등, 양옆구리, 대퇴, 종아리, 발목, 발끝까지 이완을 시키세요.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 긴장, 피로, 스트레스 머리 끝에서 발끝 쪽으로 쭉 내려보냅니다. 자, 복부 쪽에 여러분들 내장에 집중하세요. 내장. 가슴 쪽에 가운데 심장이 있죠. 심장에게 미소를 보내보세요. 고맙다는 생각으로. 심장 양쪽에는 폐가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번 숨을 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발을 전해주고 여러분들 복부 오른쪽에는 간이 있죠. 간, 담장이 있습니다. 쳐다보시고 미소를 보내주세요. 왼쪽에는 비장과 위장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여러분들이 섭취하나 고맙게 잘 소화시켜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보내세요. 그만. 자, 눈 뜨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우선 이완을 시킵니다. 명상의 첫걸음이죠. 명상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 몸을 완전히 이완시켰어요. 그 이완을 어떻게 이완시키느냐? 우선 가벼운 체조를 하면 좋겠죠. 오늘 시간 관계상 체조를 못 시키는데 가벼운 아주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밝음이 있어야 돼요. 맑음, 낙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세요. 그 이미지대로 몸이 따라갑니다. 명상이 한자로 보면은 눈을 감는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는다. 그래서 눈을 감아서 뭘 하느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잠이죠. 그죠? 눈을 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이 들어버리면 그건 명상이 아니죠. 간단합니다. 명상이 뭡니까? 그러면 눈 감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눈 감고 이게 바로 집중 아닙니까? 그죠? 집중. 눈을 감는 건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많은 사물이 우리 뇌에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 이 뇌의 활동이 분산되죠. 그 눈을 감아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한두 가지 물건이나 한두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생각해라. 이때 이 생각이란 건 상상, 생각, 또 암시, 이미지 보기, 동영상 그리기 다 똑같은 말이죠. 하여튼 이게 암시를 주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러면 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눈을 감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또 반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에는 현재 의식이 있어요. 현재 의식. 또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잠재 의식.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의식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건 아주 현재 의식입니다. 근데 잠재 의식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몸에 축적되어 있거나 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 생리적인 어떤 우리 이 활동과 관련되거나 더 멀리 생각해 보면은 전생의 어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이어지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의식보다 잠재 의식이 훨씬 큽니다. 이게 한 95% 정도, 이게 한 5% 정도 이렇게.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잠재의식이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이. 우리 집중 안 하면 잠재의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이게 현재 의식이 되고 잠재의식은 거의 이렇게 아주 작게 일어납니다. 이 작은 잠재의식은 여러분들 생리와 관계되겠죠. 그죠? 전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의식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게 되면 수면을 취하면은 현재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뇌가 정지하니까. 대신에 잠재의식은 어떻습니까? 잠재의식은 이렇게 커집니다. 잠을 자게 되면은.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이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이. 또 생리적으로 막 낮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고, 부서진 것을 고쳐주고, 또 잠재의식 속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활동하죠. 그런데 잠을 깨가지고 우리 대뇌가 이 잠재의식 활동 행위를 딱 생각해내. 그게 꿈입니다. 꿈. 여기서 꿈이 나옵니다. 꿈. 꿈은 뭐냐? 잠재의식 활동을 대뇌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꿈에 일어나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컨트롤 못하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미래에 관한 예지의 꿈, 과거에 있었던 꿈, 미국에 간 꿈, 시공이 없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의식적으로. 자, 그런데 집중을 하면 말이죠. 집중을 하면은 현재의식이 이것보다는 크겠죠. 지금 이렇게 잡념이 들어가가지고 현재의식이 이만한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식이 좀 한두 가닥으로 이렇게 줄어지겠죠. 그러면 잠재의식은 또 커지겠죠. 이 원리입니다, 지금. 잠처럼 완전히 잠을 자버리면은 잠재의식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잠재의식이 커지면서 몇 가닥의 요 현재의식을 가지고 이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잠재의식은요, 현재의식하고 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요게 작아지면은 커지고 현재의식이 커지면은 잠재의식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잡념이 많거나 평소에 이게 우리가 너무 이 두뇌를 쉬지 않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은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잠재 능력 활용할 수가 없어요. 5% 내에서 우리는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95%의 잠재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잠재 능력이 특징이 뭐냐라면은 힘은 거대한데 이 잠재 능력은 자기 분별력이 없어요. 바다 위에 큰 상선이 이렇게 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분별력이 없어요. 힘은 큰데 엔진은 거대한데 방향을 잘 몰라요. 이 잠재의식이.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현재의식입니다. 현재의식. 근데 잠을 자버리면 현재의식 두뇌 활동 자체가 없으니까 컨트롤 못하지만은 집중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로 가악하면 이 거대한 힘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좌로 가악하면 좌로 갑니다. 그게 바로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 여러분들 이 상식적으로 이 원리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면은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이 줄어들고 잠재의식이 발현되는구나. 그때 내가 한두 가닥의 생각으로 이 거대한 잠재의식을 내가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구나. 근데 명상을 하다가 졸아버리면은 그거는 수면이죠. 전혀 잠재의식 활용하고 관계없습니다.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이 의도대로 이렇게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집중. 그래서 눈을 감 때 잠을 자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죠? 재밌는 말이죠. 생각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의식 아닙니까, 그죠? 의식이죠, 의식. 이 의식은 말이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정보죠. 예. 정보가 담긴 에너지죠. 예. 에너지입니다. 정보가 담긴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물리 에너지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물리 배웠잖아요. 물리. 그럼 요즘은 의식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에 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이런 분들은 거시적인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걸 고전역학이라고, 고전역학. 큰 우리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물리 법칙. 이렇게 고전역학을 고전역학이 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의식 에너지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주릅니다. 이 양자는 뭐냐? 거시적인 과학이 아니고 미시적인 과학입니다. 아주 우리 물체의 최소 단위까지 들어가서 그 최소 단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요즘은 인간의 의식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이 뭐냐라면은 우리 우주 만물의 물체의 가장 기본이 흑흑이더라. 우리가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속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더 들어갔더니 막 크크라는 단어가 있더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최소 단위가 막 크크. 근데 이 크크가 최소 단위로 들어도 이 크크는 물질이 아니고 진동이더라. 파장이더라. 이걸 알아냈던 거예요. 우리는 다 파장입니다. 파장. 다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꼴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책상은 책상 꼴, 저는 저 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진동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 파장이라는 거는, 진동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는 밑에서 위로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밑을 음이라 그러면 위는 뭡니까? 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양의 음양오행 이론하고 접근해가고 있어요. 서양에서의 양자역학이 동양의 음양오행, 모든 물질의 기본은 음과 양이다. 이것이 조화가 되어서 오행으로, 오행에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관계, 상극관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된다. 이게 동양 음양오행의 핵심인데, 이 서양의 양자 이론이 결론은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크크다. 크크는 진동을 하더라. 그 말이나 우주 만물의 기초는 음양이다. 이것이 모여서 만물이 됐더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음양이론 또 하나. 이 진동이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반응을 하더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을 한 컵 떠놓고 아주 감사하다는 표현, 긍정적인 표현하면 물이 아주 건강한 육각수로 변하고 욕설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하면 물이 빨리 썩어버려요. 또 집이 키우는 난초 주인 알아봐요. 주인이 해외 가면 활동이 늦어요. 크크 반응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오면 또 크크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뭐 식물 재배할 때 클래식을 틀어주면 식물이 좋아하잖아요. 클래식 속에 우리 정보가 담긴 에너지가 발산되잖아요. 거기에 식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야 완벽하게 반응을 하죠. 그럼 동물, 식물, 심지어 여기 있는 책상, 여러분들 기계를 이렇게 만지다가 컴퓨터를 만지다가 잘 안 돼. 작동이 짜증을 내. 잘 안 돼. 그래서 기사를 불렀어.
기사 왔다고 와가지고 손도 안 냈는데 기사가 해보니까 딱 돼버려. 그거는 우리가 인식 못하지만 그 기계 속에 이미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지금 서구에서 양자역학인데, 우리가 일체 유심조, 이게 생각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 반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반응을 만들면 이 반응이 하나의 물질의 기초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동양의 그 말이나 양자역학에서 하는 물질의 기초는 크크이면서 진동이다. 또 이 진동은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과거 우리 동양의 사상이 서양의 과학에 의해서 검증되어지는 그런 우리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이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생각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은 서로서로 유유상종입니다. 끌어당김.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퍼집니다.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고, 이 생각의 이 파장은 전파와 달라가지고 시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에도 미치고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갑니다. 시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또 에너지를 막 이렇게 모읍니다. 끼리끼리니까. 또 요걸 하게 되면은 이 부정의 또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결국 그게 돌고 돌고 또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생각의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생각은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파장에 영향을 주고, 이 파장에 영향을 주면은 물질이 달라지겠죠. 이 원리, 양자역학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평생 좋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좋게 변합니다. 한평생 남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여러분 상상하시죠? 얼굴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크크 진동을 반응시키고 그 진동이 반드시 물질로 변합니다. 내가 임신했을까? 계속 임신했다는 생각을 하면은 몸에 임신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물질화가 된 겁니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세 번째, 상상력은 항상 의지력보다 큽니다. 의지력이 15%, 상상이 85%입니다. 생각이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의지란 건 우리가 하겠다는 하나의 도전적인 우리 힘인데, 이 생각은 암시라든지 뭐 이미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좁다란 널판지를 여기에 이렇게 깔아놓고 걸어가 하면은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널판지 위로 정확하게. 근데 그 널판지를 20층 건물 사이로 탁 걸쳐놓고 걸어가 하면 걸어갈 수 있나요? 이미 떨어져 죽겠다는 암시가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나타납니다. 아무리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다리가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하는 그 의지력을 발휘하더라도 상상한테는 못 미칩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까 뭐 명상을 해보셨죠? 명상을 딱 할 때 딴 생각한 사람은 잠재의식을 많이 발현시키지 못했겠죠. 딱 집중해야 됩니다. 숨결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중을 다 하세요. 그럼 자기 잠재의식이 발현됩니다. 그때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 아무 생각, 경계가 없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에 들어오게 해달라. 간절히 바라세요. 부처님 자비 들어오게 하고, 숨 내보낼 때 여기 욕심, 화, 어리석음 다 빠져나가게 해. 수능 시험 치는 아이,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 아이한테 전달되게 이렇게 해달라.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생각은 자기 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미칩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정화수를 떠다가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생각을 하게 되면 미칩니다. 미치죠.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죠. 그런데 집중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딴 생각하면서 손만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는 건 그죠? 전혀 의미가 없겠죠.